네, 오늘 장 랭킹 5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정말 45년 만에 발동됐던 비상계엄 그리고 해제 사태로 인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요동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별로 희비가 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시장부터 섹터까지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략을 좀 촘촘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또 특집으로 마련이 됐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마다 유난히 뭔가 증시가 좀 힘들어서 두 분께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예기치 않게 우리가 어려운 시장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물론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가 됐지만 사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증시부터 해서 우리의 투자 심리 전반적으로 복구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정치적이든 뭐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 한번 좀 증시를 짓누르고 있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물론 장중에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낙에 아직까지 뭐가 이렇다 하게 해소될 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낙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둬야 되거든요.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어붙은 증시예요. 말 그대로 김진경 본부장님. 앞서 우리가 지수를 봤듯이 낙폭은 좀 줄였지만 그래도 2,500, 690 어제 겨우 회복했는데 다시금 멀어졌거든요. 여기서 오후장 들어서 혹시나 또 장 마감까지 변동성이 더 있지 않을까, 낙폭 더 커질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수는? 현재로서는 오후장 낙폭이 확대가 된다 이거를 좀 놓고 좀 얘기를 한다라기보다도 일단 지수의 경우는 어떻게 또 좀 지지율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2,400선 지지적 테스트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밤 사이에 또 있었던 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또 다소가 또 위축이 된 상황인데 뭔가 또 환율 자체도 변동성이 심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또 일단락되긴 했었지만은 또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하느니 뭔가 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강화를 좀 내세우긴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불안감 자체가 확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에 적극적인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를 뭔가 오늘만 놓고 본다라기보다도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2,400선 지지 여부 확인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시되 지지력 확인 테스트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오늘 하루만 놓고 또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400선 지지력 테스트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는 사실 수급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샀던 거를 다시 또 반납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지은 대표님, 환율이 또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1,440원을 보기도 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외국인들이 일단은 다시 또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던 건데 결국에 전국이 좀 불안한 가운데 수급의 공백이 다시 또 길어질까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어제 정말 좀 오랜만에 굉장히 좀 수급이 유입이 돼서 네. 너무 반가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또 단 하루 만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오늘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흐름들 단기적으로는 좀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딱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살짝은 보수적인 견해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는 쪽은 어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또 명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아내는 쪽에 대한 좀 분류 이런 부분들 오늘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담아냈던 쪽을 좀 덜어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또 오늘 새롭게 담아내는 쪽 이런 쪽에 대한 수급 포착을 좀 해보시는 쪽 특히 저는 수출 쪽 위주의 흐름들이 네. 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은 좀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한번 외국인의 수급 흐름을 한번 같이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확실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급이 좀 집중되는 섹터 혹은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할 섹터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목해서 어떤 섹터가 있는지도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 초반에 뭐 급락이 한다면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증권가에서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선뜻 매수를 하기에는 두 분 모두 보수적인 시각에서 얘기해 주셨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수상으로도 수급상으로도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반등한다면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지금이라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 리딩 섹터로 우리가 포트를 이동해야 될지 아니면 손실 보고 있는 계좌지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지켜봐야 되는지 그게 또 고민되거든요.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앞서 보수적인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 수급이 몰리는 쪽 이런 쪽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현재로 봤을 때 일단은 관망을 좀 하셔야 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뭔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나선다라기보다도 뭐 수급이라든지 투자 심리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떤 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이런 여건들이 아직은 뭔가 좀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물론 대다수의 종목들이 낙폭 과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되지만은 아직까지 투자 심리 자체가 안정을 찾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나선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조금씩 어느 정도는 좀 분할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최근에 어렵다 보니까는 이 계좌에 또 손실이 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뭔가 손실을 확정 짓고 바로 다시 정리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이동한다라는 것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좀 계속적으로 테마주 위주로 수남매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뭔가 시장에서 주도주도 좀 부재한 상황이고 또한 이렇게 미국의 어떤 관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경우는 물론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은 워낙 시장 자체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 매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별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트레이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아직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부 테마주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겠지만 그거 정말 손이 또 빨라야 되고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시각은 관망으로 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서 저희가 뭐 손실 계좌 이런 말도 했었지만 오늘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많이 부각됐던 그러한 종목 섹터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와, 이 정책주들은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싶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원전주 해외 관련해서 뭐 호재가 있더라도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무너진 것 같아요. 추세 자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재은 대표님, 원전주가 오늘 대표적인 종목부터 해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추세 다시 돌리긴 좀 어려울까요? 사실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말이 많았던 쪽입니다. 워낙 또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 새로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돼서 그동안의 정책들을 다 바꿔버리는 흐름들을 가져가려고 했고 또 예산이라든지 또 해외 쪽의 수출에 맞춰서 굉장히 좀 뒤에서 밑받침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와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해외 쪽의 매출 호조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 관련돼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쪽에도 우리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기대했던 요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관련돼서 과대 낙폭이다. 오늘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으로 인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는 있을 거라고도 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그 주가의 흐름들을 되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저는 좀 부정 쪽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 때는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개별적인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원전 사업 쪽의 비중이 워낙 크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쪽의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기술은 방산 쪽의 매출이 또 들어오고 있다라던가 이런 단독적인 부분 말고 다른 모멘텀과 새로운 뭐 성장 동력이라든지 매출이 잡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모두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어찌됐던 다른 쪽의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정말 이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만 주가 흐름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그만큼 반등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더욱더 그 종목에는 좀 가혹한 결과치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목별로 한번 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는 지금은 좀 접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먼저 해봤습니다. 당분간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얘기 주셨고요. 신규 진입 자체도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건 금융지주사들, 밸류업의 대표적인 뭐 수혜 섹터였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근데 그동안 오르면서 신고가 행진도 보여줬었는데 와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제동이 걸릴지 몰랐습니다. 김진규 본부장님, 금리 인하부터 배당 매력까지 여러 가지 모멘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에도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되는 일이 생기다 보니 우상향 추세에도 뭔가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로서는 뭔가 추세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금융주의 경우는 이 외국인의 움직임에도 민감했던 업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융주의 경우는 그동안에 외국인의 투자 비중이 높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매도세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작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본다면 그동안에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동안에 뭔가 올라왔었던 종목이나 업종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역시나 지금의 타격은 피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금융주에 대해서 만약 우려감만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그래도 연말을 좀 노려보는 전략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요. 특히나 금융주의 경우 이제 배당 매력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말에 배당 매력을 가지고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만 놓고 봤을 때 투자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뭔가 매수에 좀 나선다라기보다도 조금은 지지력을 좀 확인을 해보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가 깨진 것도 아니고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건 괜찮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융주는 그래도 우리가 좀 다소 안정하다 생각하고 볼 수가 있는 섹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왕거래 쪽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계엄령 후폭풍에 굉장히 또 날벼락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넥스틸 등등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다 주저앉은 상황이죠.
대왕고래 관련해서 이제 뭐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피팅 밸브 쪽 조선 기자재로 봤을 때는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지은 대표님 오늘 워낙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그 뉴스 하나가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열흘 뒤에 첫 탐사 시추가 예정이 되어 예.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예산안에 대한 삭감, 예산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였죠. 굉장히 주가 흐름이 부진하게 좀 이어졌고 부진한 정도라기보다는 너무나도 삭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 받쳐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한국가스공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폭의 하락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동반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국가스공사는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스비에 대한 인상 모멘텀 이 두 가지도 같이 따라오긴 했지만 결국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끌어올려질 수 있었던 거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가장 큰 중심점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갑작스러운 좀 날벼락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피팅 밸브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 안에서도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엮이는데 조선 쪽과 그리고 원전 쪽에도 엮이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쪽의 비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대 급락이 나오면서 화성밸브는 결국에는 지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올라갔던 주가 흐름들이 결국에 강했다는 게 이 안에서도 좀 주가별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모멘텀이 유일하게 대왕고래 프로젝트였고 뭐 정부 정책 관련된 쪽으로 너무 치중되어 있었다. 뭐 실적도 안 나오는 기업인데 단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갔었던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셔서 저는 비중이라도 좀 줄여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왕고래 관련주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보면 그 테마성으로 올랐던 쪽들은 크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기업 자체의 뭔가 이슈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탄탄했던 쪽은 나름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정책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쪽은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레포트를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세워봐야 될 텐데 말 그대로 찬바람 쌩쌩 불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가 우리가 믿을 만한 구석인가 그 부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관련해서 뭐 실망감이 있다 보니 많이 내려가는 쪽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생각보다 이쪽은 괜찮지 않을까? 돌파구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저출산 테마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야당 정책에 무게를 둔 시세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사실 할 것 없이 다 내세우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가장 정책과 관련해서 본다면 믿을 만한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꾸준히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진경 본부장님, 저출산주 오늘 좋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쪽은 그래도 정책주 내에서 좀 믿을 만한 쪽 아닐까요? 일단은 저출산 관련주 한다면은 이 정책에 대한 이슈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업종이다라고 좀 따져보기에는 다소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정책 테마주 그렇다면은 일단 테마주란다면 그만큼 변동성이 또 크게 확대가 될 것이고 또 다시금 단발성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꾸준히 상승을 가지고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기보다도 단발성 이슈에 조금 그칠 수가 있는 하나의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타 관련주들을 살펴본다면은 뭔가 실제적인 성과라든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이슈에 또 민감하게 좀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 이제 정치 테마주라든지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관련주도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조금 추세적 흐름이 이어진다라기보다도 좀 단발성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자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또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튀는 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지은 대표님께서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이 섹터 자체
자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음식료 쪽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수출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좀 여기서도 내수 수출 다 있겠지만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고 뭐 실적이나 이런 거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전국 불안의 영향도 덜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뭐 삼양식품이나 S&D 이런 쪽은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자, 대표님, 섹터 내에서 재료가 있는 일부 음식료주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음식료 쪽에서는 근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일단 어저께 좀 시세가 좋았던 화장품도 그랬고 전력도 그렇고 또 수출 관련돼서 음식료 섹터도 지금 결국에 시장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부재하고 체력 자체가 좀 약해졌다 보니까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 섹터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결국 흐름을 가져가는 건 오늘 삼양식품 네. 그리고 이 불닭볶음 소스를 만들어내는 기업인 S&D라는 그 기업 자체가 오늘 굉장히 좀 시세 흐름이 좋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외에도 음식료 관련돼서 해외 쪽에서의 수출을 잘 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거기까지의 훈풍이 불어가기에는 시장에 수급이 너무나 부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S&D라던가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과 그리고 저는 신규 매수에 있어서도 조금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열어두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른 음식료 쪽에서의 종목들은 예전처럼 우리가 상반기 1월달, 2월달 음식료 섹터들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했을 때는 대장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은 기업들이 화장품도 그랬고 음식료도 그랬고 줄줄이 시세 흐름이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현저히 다른 구간에 진입을 해 있고 뭐 외국인의 수급 자체도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땐 대장주의 위주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손잡고 다 같이 가기보다는 좀 대장주 위주로 보자 얘기해 주셨어요.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신규로 본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카오를 또 이렇게 다루게 될 줄은 몰랐어요. 최근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네이버 카카오도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카오 봤을 때도 보통은 네이버에 많은 분들께서 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흐름이 현저히 엇갈리죠. 카카오가 8%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네이버는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 정부와의 좀 마찰이 있었다 보니까 이번 일로 인해서 최대 수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세 우리가 좀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지금 뭐 그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 불안하다 보니 반짝 시세가 나는 건지 따져봐야겠죠. 김진경 본부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의 상승만 보고 이게 추세적인 반등, 추세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섣불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전체적으로 뭐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급등락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영향이 크지 않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특별히 개별적인 호재거리,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경우는 뭔가 올라갈 때 따라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뭔가 전국 불안에 따른 시세라고 좀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가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지금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가 되어야 주가 반응이 그때는 어떻게 움직여질지 여부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언가가 이제 본격적인 반응의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경우 분위기라든지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들썩거리고 있긴 하지만 이건 좀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나 앞으로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많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잡기는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그동안 너무 잘 갔었거든요. 20만 원 선 회복하고 쭉쭉 달릴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젯밤에 또 일부 먹통이 되기도 했었어요. 계엄령 내려지고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좀 키우는 모습이기도 했었죠. 뭐 트래픽이 급증해서 그랬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좀 끊겼다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아니야, 여전히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네이버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매수를 해야 돼. 이재은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후자에 한 표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뭐 매수를 강력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선택지가 이야기가 나올 때는 두 기업 모두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보다는 꼭 한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상대적으로 네이버 쪽으로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쪽으로 이제 네이버는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큰 그림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소프트웨어에 대한 흐름들이 여전히 좋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혼조세를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AI에 대한 성장세는 여전하다, 견고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 흐름의 그 궤도가 지금은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미국 시장도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은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단기적으로의 이런 흔들림의 현상들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이버가 그래도 조금 더 장기 관점에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좀 관심권에 두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눌림목에서는 매수 관점까지도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눌렸을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을 갖고 가져갈 수 있는 쪽이 네이버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I 모멘텀에 최근에 참 잘 터졌었던 통신주는 어떨까요? 오늘 뭐 금융 쪽은 다 쉬어가고 통신 쪽도 좀 타격을 받긴 했었습니다만 KT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장중에 신고가 한 번 더 터치할 뻔했었거든요. 5만 원 정도요. 일단 방어주 매력이 있다 보니 아까 전에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금융지주 쪽도 여전히 좋다고 보셨는데 이쪽도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뭐 밸류업 기대감 있단 말이죠. 방어주 매력 가지고 좀 더 시세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통신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 AI라는 거에 대한 재료는 저는 이제 충분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AI 인프라라든지 이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방어주로서의 매력에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AI 사업 자체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성과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상승의 버블에 그칠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현재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통신주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뭔가 마냥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좀 가격적인 부담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이제 기대감을 반영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배당에 대한 매력이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은 지금의 경우 너무나 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잡기에는 오히려 좀 더 리스크가 따를 가능성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의 경우는 우리가 뭔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기술적 흐름을 이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3사가 최근에 진짜 잘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를 좀 자주 찍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그러다 보니 가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기술적인 흐름을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좀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반도체가 후순위까지 내려왔네요. 그래도 여전히 궁금한 게 우리 IT 투톱의 흐름인 것 같아요. 일단 전일 미국에서도 뭐 대중 반도체 관련해서 수출 통제했었죠. 그리고 비상계엄과 같은 겹 악재가 있었습니다.
빅2의 주가가 나름 잘 버티나 싶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나름 뭐 하방은 견고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재은 대표님 워낙에 그 기존의 악재들은 미리 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어제까지였거든요. 네. 오늘 일단 악재 하나 추가되긴 했는데 빅2의 흐름 우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극명하게 약간은 갈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HBM 관련돼서 어저께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워낙 중국보다는 뭐 중국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뭐 무방할 정도로 미국향 쪽으로의 매출이 다 엔비디아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측면으로 좀 보는 그런 관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HBM 관련돼서 중국 쪽에 사양 낮은 HBM 물량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라는 쪽과 그리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더욱더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드러났다. 이왕이면 HBM 퀄테스트 통과가 됐고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이 순조롭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까지도 직면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에는 또 이런 문제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지금 창신 메모리 쪽의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라던가 중국이 워낙 막대한 자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창신 메모리를 계속해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증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의 이런 좀 두려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지배적인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삼성전자가 맞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갈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SK 하이닉스도 오늘 빨간불을 켜내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도체 관련돼서는 저는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확실하게 시세 흐름이 확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요인들은 발생되진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래도 좀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걱정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을 일부 해소시켜 준 것이 반도체 관련돼서 시세 흐름이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보유 관점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관점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뭔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 접근은 좀 어려운 상황이네요. 보유자는 보유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여러 가지 전략들 함께 세워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재은 대표,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